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를 비롯해 12곳에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공직사회의 물갈이 인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원자력 산업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자전거도 오는 9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무대에 바친 원로 배우이자 대구 연극계 이달의 인물로 선정된 홍문종 씨의 연극 인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초미세먼지와 오존 지수도 높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까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다만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오늘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5도, 안동 33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여기에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오존도 짙어 공기질도 꽤 탁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는 내일부터 찾아오는 장마에 의해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은 비가 조금씩 시작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장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관변단체장이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해 이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곳은 경상북도를 비롯해 23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직사회에서는 수장의 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와 함께 특정 권력에 치우쳤던 주류 세력의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장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직사회와 지역 화합을 위한 시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줄서기에 나섰던 인물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지역은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관변단체장들이나 소속 직원들은 공공연히 특정 후보에 편향된 자세를 보여 여론의 눈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은 선거 기간 동안 줄서기와 눈치 보기에 나서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관변단체도 선거 때마다 불리한 압력이라든지 눈치 보기 등 줄서기 관행으로 좀 나서는데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연의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사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개입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물갈이는 또 다른 내편 만들기를 야기할 수 있어 공직사회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원전 안전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원전 해체 산업 육성과 함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칫 원전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원전 산업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9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과 수출, 해체 분야 R&D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기금 등으로 2022년까지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에너지 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긴급 경영 안정기금 2,500억 원도 지원합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사용 후 핵연료와 해체와 같은 후행 분야와 핵융합, 방사선과 같은 연관 분야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과 산업 인력 생태계가 이러한 변화에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시대에도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원전 해외 수출 등 관련 산업에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처럼 앞으로 잇따라 폐쇄될 노후 원전의 해체 분야에도 전문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 학과에 대해 융합 교육과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올해도 40억 원을 들여 원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현재 13%에서 향후 5년 이내에는 30%로 확대해 우수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 참여단은 원자력과 방사성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 관련 혁신 아이디어 제안과 업무 회의 참석,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땅꺼짐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대형 건물이 크게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도로는 복구됐지만 붕괴 위험이 큰 건물은 한 달이 넘게 방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땅꺼짐으로 인해 기울어진 대형 상가 건물. 집안이 침하되면서 건물이 심하게 주저앉아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변 도로 복구는 끝났지만 붕괴 위험이 큰 건물은 한 달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행여 지나가다 무너지지 않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일로 내다녀요. 곤란해요, 저런 그러세요? 빨리 복구 내가 뭐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지. 사람 다니기가 아주 곤란해요. 포항시는 바로 옆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맡겼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한 만나자 해갖고 욕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만나서 딱 한 번 만나보고 안 만났어요. 특히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하수관이 파손돼 장마철 인근 지역에 물난리가 우려되고 있지만 건물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구도 망가졌어요. 그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건물을 철거해야만이 모든 게 땅 다짐도 하고 하수구도 고치고 원상태가 되는데 공사업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도 얼마 전 포항시는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하는 등 업체의 편의만 봐주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인 어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안전 조치를 위해 가지고 가시설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 조치는 일부 해제시켜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포항시와 사고 원인 제공자인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대구 연극 무대에 바친 원로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대구 연극계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인물은 연극 배우 홍문종 씨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연극에 입문한 지 50년째를 맞는 원로 연극 배우 홍문종 씨는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첫 작품은 수전노의 하인 역할로 연극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맡았습니다. 배고픈 연극인의 삶을 천직으로 받아들이며 한눈 팔지 않고 외길을 걸어오는 동안 대구는 연극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미래죠. 배우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산 증인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 아직도 현역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귀감도 되고. 35년째 맡고 있는 대구 MBC 라디오 시사 만평, 다구를 만평 진행자로도 유명한 그는 지금도 무대에 서면 피가 뜨거워지는 현역 연극인입니다. 내 생활이고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참 죽는 날까지 연극에 입문해서 대구 연극을 지키고자 합니다. 50년 동안 작업하신 선생님들이 거의 몇 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어떤 발자취를 후배로서 좀 따라가고 또 이분들을 지역의 또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연극의 산 증인인 원로 배우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2018 대구 배우 50년사 기획 전시회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또 경주와 영덕, 울진 등 동해안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다음 달 13일 일제히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바다가 활짝 열렸습니다. 도심지에 자리 잡은 천혜의 영일대 해수욕장. 지속적인 투자로 포항의 랜드마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바로 뒤에 있고 또 죽도시장도 가깝습니다. 운하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여러 가지 경관을 갖춘 그런 접근성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모래도 계속 쌓이고 도심지 하수가 바다가 아닌 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모래와 물이 한결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모래로 세계 명소를 재현한 샌드 페스티벌. 야간에는 조명을 비춰 포스코 야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물풀을 분무해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덕없습니다. 작년에 포항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포세이돈이 포항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모래 조각을 만들게 됐습니다. 칠포와 월포, 화진, 구룡포 등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8월 19일까지 58일간 운영에 들어갔고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3일 개장합니다. 샤워실과 화장실, 간이 세족대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고 인명구조 요원도 증원됐습니다. 피서객이 즐길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다음 달 25일 불빛축제가,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 맨손 잡기, 월포 해수욕장에서는 전통 후릿그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경주 나정 고운모래 해변에선 해변 가요제,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해변 마라톤과 비치 사커 대회가, 울진 구산과 후포 해수욕장에서는 수산물 잡기와 비치 발리볼 대회 등 차별화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중국산 어족 자원 유입으로 인해 내수면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시장성이 뛰어난 초대형 민물새우의 종자가 보급돼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민물새우가 고소득 대체 양식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통보다 긴 푸른색의 집게발을 가진 큰 진거미 새우. 인도와 태국 등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이 새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새우입니다. 최대 400g까지 크는 대형종으로 1kg당 4, 5만 원을 호가하고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새우 가격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죠. 그래도 공급이 딸릴 정도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종자 수급이 쉽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경북 토속 어류센터가 양식기술 성공에 이어 도내 7개 시군 11개 농어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치아 4만 미를 무료 분양한 겁니다. 안정적인 종자 공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주시는 큰 진거미 새우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상주 한안면에 올해까지 수조 40여 개를 갖춘 전용 양식장을 국도 12보조금 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합니다. 부화를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서 같이 장목반을 만들어서 서해안 거치에 새우 축제를 해서 소비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진거미 새우가 랍스터를 능가하는 고급 식재료로 통하면서 농가의 새로운 대체 양식 어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BC 충북의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각광받는 자전거.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음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현저히 낮습니다. 회식 때 일부러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부터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 한잔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도로만 해도 술을 먹게끔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증나니까 한 잔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그 주류 판매 장소 주변에서 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영국은 300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2만 8천 건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40명.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령안은 국민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점에서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이 너무 엄격한 탓에 도리어 불법 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MBC의 이소연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도내 한 칼국수 음식점.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연매출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종업원 5명으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일손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과 메뉴까지 줄였습니다. 동네 분들이나 타지에서 바쁜 걸 알고 저희 집에를 오지를 않으려 처우 개선을 잘해줘도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집안 식구끼리만 하고 있는 형편이죠. 업주들은 인건비가 싸고 통역 등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싶지만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기본. 또 연매출이 1억에서 5억 원인 곳은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고 5억에서 10억 원은 2명, 10억 원 이상이어야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충족되더라도 규모가 작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 10곳 가운데 3곳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그 매출은 또 올라가지 조업은 또 구할 수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외국 인력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쪽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또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평소에 기준 잡지 말고 매상에 그 식당의 매상에 있는 그 근거로 해가지고 외국 인력을 많이 담아줬으면 2명, 3명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한해 음식점 통역과 판매 종사원 고용 신청을 허가한 지 3년째. 하지만 현장에서는 엄격한 고용 허가제 탓에 인력난과 불법 고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하는 영화 관람 등급 판정이 허점투성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인데요. 이 존재 목적 자체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임선훈 기자입니다. 신체 훼손, 총기 난사, 빈번한 마약 흡입,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이 나오는 영화 독전. 하지만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갑니다. 관람 등급 판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독전의 관람 등급을 최종 판정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회의의 자료입니다. 영둥이 소속 위원 6명이 참여해 3명이 청소년 관람 불가, 나머지 3명은 15세 이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15세 이상으로 결정된 이유는 뭘까? 영화의 관람 등급 판정은 위원들의 다수결로 내려지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무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청소년 보호란 원칙 아래 청소년이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의견에 무게를 두고 판정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대3 동수가 나오면은 직권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직권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의장 의견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일단 등급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보호 원칙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영등위는 교육, 청소년 단체 종사자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 중인 위원을 전수 분석해보니 19명 중 70%가 넘는 14명이 촬영 감독, 이론 교육 등 영화 관련 인사였습니다. 나머지 위원 5명은 작가, 변호사 등이었습니다. 관람 등급 판정위원회의 청소년위원회나
학부모 단체를 두는 프랑스 등 선진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영어과 교사를 하더라도 영어학회 무조건 영어학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독전의 경우처럼 관람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영화 소비자인 일반 시민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현행 시스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대구에서도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오늘 행사에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와 보훈 가족, 대구지방보훈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지역민 2명이 대통령명의 증서를 받습니다. 대구시는 행사에 앞서 참전 유공자 20명에게 희생과 헌신을 기려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대구와 경북 2에서 3% 높아졌고 기초의회는 대구 2%, 경북은 10% 늘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같은 주요 정책에 여성의원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여성의정 대표 박영선 의원과 당선인,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과제를 짚어보는 연수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운문호와 덕동호 상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와 함께 청도 운문호 주변 국도 12.9km 구간과 경주 덕동호 주변 지방도 11.7km 구간을 집중 단속합니다. 유류와 유독물,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하면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주말 동안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까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다만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오늘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5도, 안동 33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폭염특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초미세먼지와 오존도 짙어 공기가 꽤 탁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는 내일부터 찾아오는 장마에 의해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은 비가 조금씩 시작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지만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1도, 영천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1도, 김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33도, 김천 34도로 연일 3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9도, 의성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3도, 의성 35도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5도,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장마로 인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